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대학교의 남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을 모이고 이 완골공품 육성을 위한 디자인 기술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상업미술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약 한 30여 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오늘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그 많은 그 완고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완골공예를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 완골 공예품을 만드시는 장인분들은 꽤 상당수가 계시지만은 이 완골 공예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이 참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제 그 완골공예 그 작품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 두 작품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인데 이게 과연 이제 몇 년 뒤에 만드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여러분들한테 완골공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완고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이신 상원 남성교 선생님께서 완골공예에 몰두하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죠. 이 완골공예품을 갖는 고드렛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드렛돌을 갖고 놀았고, 그리고 직접 엮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완골공예라는 것은 하나의 장난감이었었고요. 또한 놀이기구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었는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야, 너 이거 디자인 좀 한번 해보자 하느련 하고, 웬 그 완골에 대한 그 자리와 그 다음에 그 입체물을 만들 수 있는 삼합에 대한 도면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색연필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제 수차례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지 궁금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시 엮어보기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을 지내왔습니다.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골 디자인에 대한 것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완골공예에 대한 책자도 낼 수 있었고, 이제 완골공예로 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문화상품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완골공예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골 제품이 그 명품 제품처럼 고품격 브랜드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약 1조 2천억 달러, 약 1,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죠. 자, 완골을 주로 만드는 이 강화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완골공예품의 과연 브랜드 가치는 얼마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료적인 가치는 매우 높지만, 그리고 작품적인 가치는 매우 높지만, 실질적으로 완골이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서는 브랜드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해야겠죠. 자,
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방식도 바뀌었고요. 환경도 변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왕골공예품은요, 현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차별화된 고품격된 제품,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왕골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적 디자인을 반영한 이 문화 관광상품 아이템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그 왕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스러운 고귀함과 고결함,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모던함을 갖고 자연형인 디자인과 동물형 디자인, 그 다음에 인공형 디자인, 추상형 디자인 네 가지로 디자인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이제 화면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현재 강화군의 이미지를 한번 이미지 스케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이 강화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정적이고 또한 약간은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강화도의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생활 이미지 스케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부드럽고 또 동적이고, 여러분들 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근한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왕골공예품에 대한 배색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색상표로 구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왕골공예품에 대한 형용사에 대한 메타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선하고 향기롭고 친근하고 감성적이고 포근하고 풍성하고 뭐 이러한 12가지의 형용사 키워드로 우리는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강화도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문화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문화자원들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살아가시는 군민들이 와 할 수 있고, 이런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자, 강화도에 대한 거를 아까 타겟 포인트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강화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는 크게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강화 8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적인 문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원나라 이치님 또는 조선시대에 많은 이런 전란이 있었을 때 호국의 도시로 강화도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강화, 그리고 호국의 강화, 자연의 강화로 저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강화도의 문화 자원을 문화 원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고인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인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신석기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약 국내에 3만여 개가 있고요. 강화도에 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신석기 시대나 또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족장에 이제 무덤을 뜻하고 있죠. 예.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만이산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 유일하게 당군의 유적지가 바로 이제 만이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중심되는 부분, 한반도를 이렇게 이제 원으로 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이산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만이산 또한 당군의 유적지로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섬이 있죠. 바로 성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촬영이 됐었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진짜 아름다운 천혜의 섬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적석사라는 곳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고려산이라는 데를 가보시면은요, 고려산에 이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아주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국유산인 진보도인데, 이제 외국 그 강세 세력들이 막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 대포라든지 이런 걸로 했었던 진보도인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선녀가 내려와서 현재 개천절날 행사를 하고 있죠. 예, 참성단이라는 그 유적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강화도의 그 태양, 낙조,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이 불교의 또 대표적인 현무와 연꽃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표적인 디자인의 그 엘레먼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인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들 있죠. 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지금부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연꽃의 꿈입니다. 오련사를 이제 기초로 했는데요. 이 연꽃의 꿈이라는 그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인데요. 이 영계 소문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었고요. 그리고 정년사와 그 다음에 백년사 뭐 등 많은 이제 유적지들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리형, 화면 속에 보면 이제 자리가 있죠. 자리에서 이제 자연형 디자인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메타포를 저는 이제 연꽃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청결하고 신성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 연꽃이 또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긴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둥글고 넓은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시 퍼진 이 꽃봉오리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메타포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 작품 이미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자체,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수 있고 메타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제 자리형 모델이고요. 위아래로 연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연꽃의 그 봉우리 자체를 이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음신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북방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선한 동물인 현무라고 아십니까? 크게 보면은 동쪽에는 청룡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주작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하얀색 호랑이 백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북쪽에는 현무가 있습니다. 이 현무의 모양새는 그 생김새가 거북이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뱀의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 비늘과 두꺼운 껍질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무라는 명칭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현무는 북쪽 하늘에 7별에 이제 등장을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북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거북이의 형태와 뱀의 형태가 이렇게 서로 감싸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현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고구려 벽화 중에 하나인 강서대묘라는 그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벽화 중에 하나가 이제 현무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십장생 중에 하나로서 장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디자인 컨셉과 디자인 모티브를 이렇게 바꾸면은 일단 거북의 등껍질 문양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현무문이라는
문양을 우리는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복 배열하면 되게 아름답고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제 색상은 이제 그린 색상과 영구를 나타내는 블루라는 두 가지 색상을 혼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으로 이제 평면화시킨 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태음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위아래, 그러니까 배치를 했고요. 특히 가운데 배치를 해서 방석을 놓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저 현무의 문양 가운데다가 테이블을 놓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에 있는 시어파라든지 테이블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보돈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호국의 강화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화에는 호국의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강화 5진, 강화 7보, 그래서 광성보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진보돈대와 같은 이러한 호국문화 유적지가 많은데요. 이 기본적인 호국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성곽이라는 것을 주로 지었지요. 이 성곽이라는 이미지는 방어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시면은 이 진보돈대의 이미지죠. 예, 성곽의 문양을 기존의 전통 문양과 결합을 시켜서 말 그대로 아주 튼튼하고 강인한 이미지로 연출을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주변에 있는 소파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놓았을 때, 또한 방석을 놓았을 때 굉장히 매칭이 잘 됩니다. 특히 유리로 된 테이블을 놓았을 경우에는 그 문양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 디자인 컨셉을 잡았을 때는 송모도 섬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의 어떤 흐름, 이것을 곡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송모도의 모습이 아침의 모습이 다르고 점심의 모습이 다르고 저녁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색상, 그 다음에 그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집어넣어서 석양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보는 것가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색상을 행복과 지혜, 그리고 영광을 차지하는 노란색, 옐로우 색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송모도의 갈매기, 과자를 이렇게 손에 탁 주잖아요. 그럼 갈매기들이 이 손에 와서 과자를 먹고 날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었었고요. 그 자연 풍경을 한번 이미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형 이미지이기 때문에 길게 늘어뜨렸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벽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벽의 그 월이죠. 아트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성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성단은요, 그 만이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참성단입니다. 현재도 이 개천절날 보통 참성단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칠선녀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춤을 추는 행사들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개국설화인 우사나 운사, 옛날 환웅의 아들 환인이 내려왔다고 했죠. 어디에요? 현재 이제 백두산에 내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당군 조선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던 것, 이게 바로 이제 참성단인데, 이 참성단의 방과 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천지의 원형이라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천성단을 가보시면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인 이 디자인 컨셉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늘의 힘입니다. 하늘의 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군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을 조화와 균형의 도형들로 한번 배치를 해보자. 자,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방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방석 첫 번째인 참성단 1을 보시면은요, 하늘의 힘이 위에서 이 참성단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레드와 옐로우를 이용해서 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참성단 두 번째인데요. 역시 하늘의 힘을 강렬하게 응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문화 유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고인돌이라는 유적지입니다. 이 고인돌 중에서도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또 지정된 고인돌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고인돌은 어떤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이제 족장들의 무덤이라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그 고대 피라미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고인돌은 크게 보면은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데요. 이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사각방석을 위주로 해서 디자인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각방석 중에서도 위아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요소 자체를 조금 더 이제 객관화시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균형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균형감을 조금 탄탄하게 느끼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듯한 이미지로 현재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이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작품인데요. 역시 이 탁자형 고인들을 위에서 본 모양을 조금 이제 조형화시키고 도형화시켜 가지고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전형적으로 이제 탁자식 고인돌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과 또한 윗면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쌓아 올려나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 자체를 표현한 방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만 삭제를 해서 깔끔하고 모던한 타입으로 진행을 한 방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제 그 역동의 섬. 특히 이제 강화도를 우리는 역동의 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역동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강화도를 역동의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접근한 방법은 수레바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서 수레바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수레바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회전을 하는 회전력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화도라는 전체 지역을 수레바퀴라는 느낌을 갖고 영원한 어떤 젊음과 풍요, 그 다음에 자연을 상징하는 어떤 그린 색상, 그리고 자연을 나타내는 브라운 색상,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나타내는 블루 색상을 주 색상으로 해서 사업의 디자인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 이렇게 뚜껑이 있는 뭔가 이제 담을 수 있고 귀중품을,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삼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삼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운데서부터 이제 엮어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평면형 디자인이면서 원형 디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 본 모양을 디자인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업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에서 본 모습과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측면에서 본 모습,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면 완벽한 삼합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이 여러 개를 교차하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말 그대로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전형적인 수레바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회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측면도 수레바퀴의 모티브를 옆에서 눕혀서 단면화시켜서 나타낸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작품으로서는 이제 공공감리. 말 그대로 이제 태극기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8규죠. 그리고 음과 양을 나타내는 음양 오행의 위치와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 하늘을 나타내는 검, 그리고 땅을 나타내는 곤, 그 다음에 이 달과 물을 상징하는 감, 그 다음에 그 해와 불을 상징하는 괴, 이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감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은 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감리를 말 그대로 한번 조형화시켜보자. 그래서 레드, 그 다음에 뭐 행복을 상징하는 또 블루, 그 다음에 이 완초의 색상이 또 옐로우 색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으로 접근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공감리의 이제 그 4괴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색상을 양으로 해서 표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블루, 청색과 레드, 빨간색이 주로 많이 활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작품은 이제 신들의 향연이라는 제목입니다. 참성단이라는 유적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참성단이 말 그대로 만이산이라는 데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신들이 내려와서 놀고 마시고 이렇게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목을 신들의 향연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삼합 중에서 가운데 원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서 즐겁게 논다. 유의를 한다. 그래서 선 자체를 전후 좌우로 사각적인 측면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해서 이렇게 돌리는 어떤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형태로 일단 접근을 해서 시도를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왕골로 되어 있는 문화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구 디자인입니다. 소파나 테이블이나 뭐 침대 주변 아니면 뭐 TV 장식장에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성용 뭐 토트백이라든지 숄더백, 그 다음에 뭐 핸드백, 노트북 가방, 뭐 이런 가방 쪽에도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패션 잡화를 두 번째 테마로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또한 머리핀, 뭐 포니테일, 뭐 보타이 같은 액세서리를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이제 작품은 티테이블에 왕고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밑에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보 위에 왕골 제품을 배치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드와 그 다음에 풀이 자연스럽게 엮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그 핸드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션 잡화인 뭐 핸드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코치라는 브랜드와 돌체넨가바나나 구찌나 보타카바네타 같은 이런 제품들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서 그렇다면 뭐냐면은 여성용이나 남성용 패션 잡화 아이템으로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현재 이제 그 완골로 되어 있는 백들은 일부 문화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한 전개도를 일단 살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완골 제작에다 완골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만든 여성용 토트백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타블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백 자체를 한번 디자인으로 이제 적용시켜 본 부분입니다. 이때는 전체를 다 그 감싸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전체는 다 완골로 감싸고 중요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저런 문양들이 들어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엮는 방법은 이제 자리를 엮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완피 자체를 좀 얇게 가공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연결만 시킨다면은 아주 고품질의 패션 잡화들을 구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패션 액세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현재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포니테일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뭐 브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포니테일이라든지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 면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름으로 따졌을 때 약 한 2cm에서 3cm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한 동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은 조금 화려하게 접근을 하는 거가 맞는 접근 방법입니다. 대신 이제 제작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직접 디자인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디자인에 대한 강화도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강화도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자연환경자원, 역사문화자원, 그 다음에 뭐 생산자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을 문화원형이라고 보고 이 문화원형에 의한 접근 방법에 의해서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과 기술은 여러분들의 창의력이고 응용력입니다. 자, 이러한 완골공예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완골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여러분들 개발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공동 브랜드는 그 완골이 전 세계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포장하고 패키지 자체를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화도에 가시면 토산품 판매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70만원, 100만원짜리 자리를 아주 싼 비닐로 되어 있는 포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화문서 문화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싼 케이스에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의 패키지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명품 보십시오. 명품의 포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싼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포장도 고급화 시켰을 때 바로 완골 제품이 명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품하고 상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한 것을 꼭 명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왕골공예에 대한 몇 가지 기대치가 있어서 이런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역에는 지역 토산품이라는 것들이 판매를 합니다.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토산품들이죠. 이러한 토산품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관청의 노력도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이 잘 살아야 세금도 많이 거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왕골이라는 제품들을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왕골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시고 왕골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왕골에 대한 공동 브랜드나 포장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서경대학교 남현우 교수의 왕골공예 디자인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여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상업미술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